구글 해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해킹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이 책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검색을 잘 해보시면은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PDF판 파일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시대적 환경을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중반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1994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탄생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IT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것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데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가 탄생을 하면서 익스플로러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탑재해서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를 또 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터넷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핵심에는 웹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인터넷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정보의 바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생겨나고 있고 제공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지금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손쉽게 다른 나라에 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서비스도 너무 많은 서비스가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형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후라고 하는 검색 엔진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그 밖에도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한 모아진 정보들을 어떻게 유용한 정보로 분류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람이 일일이 그것들을 하나씩 분류해가는 건 이제 어려운 시점이 되어가고 있었죠. 실제 이제 얘기를 이제 지금 그 내가 했던 말 그때 당시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일일이 다 하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그 검색 엔진의 정보들을 정말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모아서 리스트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구글 엔진은 이제 페이지를 랭크, 순위를 먹이는 거죠. 다시 해서 많이 참조한 사이트들이나 정보가 더 나은 정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랭크 서비스를 통해서 주목을 받게도 되고 또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자동화된 방법을 쓰면서 좀 획기적인 방식으로 알려지게 되죠. 이 구글은 1996년 1월 달에 스탠퍼드 대학,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이죠.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레리 페이지가 학교 안에 도메인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스탠포드 이듀라고 하는 밑에 있는 구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를 도메인 신청을 해서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97년에 구글닷컴을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또 지났네요. 그래서 98년 내는 이제 친구 집 창고에서 구글 INC를 창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초창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초창기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운영을 했던 구글 서버이고요. 이때 환경이 좀 컴퓨터에 40개 이상의 하드디스크가 정착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는데 40개 이상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많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드디스크 용량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용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99년에 이제 구글 서버로 이제 사용했던 기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글의 서비스는 단순하게 다른 그 검색 엔진들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텍스트에 맞는 내용들을 찾아다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구글봇이라고 하는 로봇을 이용하는 형태.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동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에이전트 시스템을 써서 데이터를 긁어오는 수집하는 그런 방식을 썼죠. 근데 이 구글 검색 엔진에 좀 더 다른 그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쓰면 연산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합해서 쓰면 좀 더 단순하게 텍스트를 넣어서 검색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획득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논리 연산자, 그룹 연산자, 일반 연산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플러스 뒤에 나오는 연산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경우는 연산자 다음에 내용을 제외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연산자 출 아시죠? 그 다음에 그룹 연산자는 가로를 사용했고요. 주목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것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사이트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텍스트 어떤 키워드를 포함하라라고 하는 거죠. 제목에 어떤 해당되는 키워드가 들어있을 때 인타이트 나머지 뭐 다 살펴보셔야겠습니다만 주요하게 살펴볼 건 in URL 링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 파일 타입으로 인해서 파일의 확장자를 읽어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몇 가지 만들어 본 건데요. 구글 검색 엔진에 플러스 네이버 플러스 구글이라고 칠 수 있고 마이너스 구글 이렇게 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IP 주소를 썼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 네이버닷컴 안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사이트 콜론은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인텍스트 내용 중에 장학금이라는 글이 있는 걸 찾아봐라 라는 형태로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고요. 찾아보시면은 네이버 안에서 장학금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걸 정확하게 찾아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거 보면 엔드 연산자 써서 인텍스트 성적까지 넣었네요. 장학금과 성적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내용의 문서들을 찾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거 몇 가지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이트 콜론하고 co.kr 그러니까 co.kr로 끝나는 도메인 중에 어드민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면 찾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지금 보여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를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 실제 어드민 페이지들이 많이 노출되는 걸 실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드민 페이지가 노출되면 그 시스템의 특성, 다시 하면 시스템의 OS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브루트포스 어택이나 딕셔너리 어택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나겠죠. 실제로 구글 검색에 이걸 쳐넣어 보시고 링크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금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의 텍스트 파일인데 관리자 패스워드라고 된 거를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링크도 찾을 수 있고요. 네, 파일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자 패스워드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실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엉뚱하게도 너무 단순한 그런 관리자 패스워드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는 link korea.co.kr로 되어 있는데요. korea.co.kr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름이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를 다 보여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특정 페이지를 백업해 두는 정보를 살펴보고자 할 때 그 캐시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타이틀에 index of name이라고 써놨는데요. 디렉토리 구조를 너무 쉽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형태들이 됩니다. 본래는 디렉토리 구조가 보여지는 것은 막아두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아마 인타이틀 치시고요. 인덱스 오브 네임이라고 치시면 정말로 많은 디렉토리 구조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in URL 기능은 사이트 기능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in URL 어드민하고 슬래시 로그인 ASP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넷 기술을 사용하는 페이지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com으로 검색하면 URL이 .com으로 끝나는 사이트들 중에서 어드민 로그인 AS 페이지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는 그런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글 해킹을 피하시려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이 구글 해킹이 심하게 데이터들을 읽어들이는 그런 때가 있어서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구글을 소송을 걸었던 그런 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robust.txt 파일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먼저 보시면요. google.com의 robust.txt라는 파일을 지금 찾아서 열어본 거고요. 실제로 밑으로 쭉 더 있습니다만 일부만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user, 대시, agent, 그 다음에 asterisk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disallow, 그 다음에 allow 뭐 이렇게 쭉 되면서 뒤에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요거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allow 같으면 allow하고 뒤에 써져 있는 디렉토리를 보시면 search 밑에 static이라는 디렉토리는 허락을 하겠다는 거죠. disallow 하면 슬래시 밑에 search라는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그 다음에 요 에스터리스크가 있는 거는 모든 에이전트의 검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걸로 미안합니다. 유저 에이전트 뒤에 보시면 이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이 유저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것 보면 구글 같으면요. 구글봇, 그 다음에 구글봇 이미지, MSN은 MSN봇, 네이버는 에티, 그 다음에 다음
챗GP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이전트 이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 robots.txt 파일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루트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그 루트 디렉토리에 넣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홈페이지를 검색하려고 할 때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파일을 넣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두두다다.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밑에 바로 루트에 robots.txt를 넣으면 검색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 검색 엔진의 검색을 방지하고 싶으면은 유저 에이전트 구글 봇이라고 해서 그 막고자 하는 검색 엔진 봇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모든 검색 엔진 로봇 검색을 방지하고 싶으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스터리스크를 써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disallow는 검색 로봇이 특정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검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 폴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disallow /admin 하고 슬래시 해서 이 디렉토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구글 해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내용만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훨씬 효율적인 검색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구글 해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